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 화성에 관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40대가 약 38%가 위축성 위염이고요. 50대는 28%, 60대는 약 14%가 위축성 위염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위가 안 좋을까? 바로 여러 가지 식습관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요. 야식을 많이 하고 또 고기 종류라든지 튀긴 음식,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 화성의 주 원인은 첫 번째로는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균의 감염이고요. 두 번째는 장기적인 PPI 복용, 세 번째는 스트레스, 그 다음에 짠 음식, 탄 음식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위 내벽은요, 매끄럽게 생긴 것이 아니고 골이 파여져 있는 분비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벽세포와 주세포, 그리고 G세포, 그 다음에 점액세포 등 5가지 종류의 분비세포가 있는데요. 벽세포에서는 염산 HCl이 나오고 내인성 인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인성 인자는 장에 들어가서 이 유산균에 의해서 비타민 C2를 합성하는 그런 인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장기적으로 PPI를 많이 복용해서 벽세포에서 소화액이 잘 안 나오게 되면 내인성 인자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악성 빈혈이라든지 찌릿찌릿한 신경증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주세포에서는 단백질을 소화하는 펩시노젠, 또 지방을 소화하는 게스트릭 리페이즈와 같은 소화효소제가 나오고요. 알칼리성 점액이나 산성 점액을 내뿜는 그런 세포도 있는데 강한 위산에 의해서 위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점액도 분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 내에서는요, 오케스트라와 같이 각기 다른 세포들이 적당하게 잘 분비가 되어야 되고요. 또 젊을 때는 돌을 씹어 먹어도 소화가 잘 된다고 할 만큼 굉장히 소화액 분비가 왕성한데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어떤 소화액의 분비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60이 넘게 되면 약 40%의 소화효소나 대사효소가 없어지고, 그리고 모세혈관까지 없어져서 나이가 들면 점점 위 소화 이 분비샘도 위축으로 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이 될수록 입맛도 없고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이런 그 소화액 분비가 잘 안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오히려 노인이 될수록 먹는 약의 종류가 많고 거기에 위장약도 많이 들어가고 또 속이 쓰려서 위장약도 내과에서 처방받아서 먹기 때문에 이 노인들이 PPI라든지 피케가 같은 아주 강한 위산 분비 억제제를 굉장히 처방을 많이 받고 장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강한 위산 분비 억제제는 길어야 2주 내지 3주 정도 먹어야 되는데요. 그런 것이 아니고 몇 달, 몇 개월 또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이런 강한 위산 분비 억제제를 먹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이렇게 위산 분비제를 강하게 먹는 것도 역시 위축성 위염의 원인이 된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있는데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모든 분비샘이 다 위축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침이 딱 마르고 눈이 커지면서 그다음에 소화도 안 되고 소변, 대변 전부 다 안 나옵니다. 분비샘이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어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은 스트레스 받으면 금방 체하잖아요. 소화 분비샘이 잘 줄어들어서 위축성 위염이 되는 그런 원인도 되고요. 짠 음식, 탄 음식을 먹어도 장기적으로 먹었을 때 역시 위 분비샘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위 분비샘이 금방 잡은 오징어 같이 촉촉하고 탱글탱글하고 위 분비가 굉장히 잘 돼야 되는데요. 어떤 식습관에 의해서 속이 쓰리고 아프니까 계속 이제 제산제를 먹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 PPI 같은 경우도 프로톤 펌프를 억제시키면서 위 분비가 되지 않게 강하게 억제시키고요. 피캡 제제는 더 강하게 위 분비를 억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에 처방받는 경우도 굉장히 피캡 처방에 장기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역류성 식도염을 경험할 때 어떤 경우가 있냐면 회식이 있어서 저녁 늦게 고기 종류를 먹고 미처 소화를 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잠을 자잖아요. 그러면 눕게 되면 위의 위치와 식도의 위치가 일직선상에서 놓이게 되고 소화되지 못한 이 음식에 의해서 위산이 역류가 되어서 식도까지 가게 되죠. 그런 것이 야식이 바로 역류성 식도염의 굉장히 큰 원인이 되고요.
이 역류를 자꾸 하다 보면 식도의 관략근이 약해지고 느슨해짐으로써 역류성 식도염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짓날 팥죽을 먹게 되면 그 새알심이 굉장히 소화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팥 자체도 소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먹으면 막 쓴물이 넘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밀가루 음식이나 어떤 그 빵 종류 또 뭐 떡 종류 이런 것을 먹게 되면 가루 음식이 다진 상태에서 음식을 조리되었기 때문에 소화가 안 돼서 굉장히 신물이 많이 넘어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역류성 식도염은 위산 가다에 의해서 생겼다기보다는 소화되지 않는 음식을 내가 충분히 소화액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역류가 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위에서 십이지장, 소장, 대장으로 잘 내려간다면 역류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역류성 식도염에는 소화효소제와 이단분비 소화제를 잘 먹고 또 대변도 잘 나가는 유산균 이런 것을 먹게 되면 위로 역류가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골이 파여진 이런 위분비샘이 점점 위축이 되어서 소화액이 잘 안 나오는 상태가 위축성 위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아주 소화액 분비가 위축이 되게 되면 아예 소화액 분비 기능이 떨어지면서 위벽이 얇아져서 붉은 혈관이 보이는 사람도 있고요. 이것이 오래되다 보면 이것을 복구하는 과정에 장상피처럼 변화됐다 그래서 장상피 화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축성 위염이 심해지거나 장상피 화생이 되게 되면 위분비 기능이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 화생이 15년 정도 경과하게 되면 결국 암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 화생에 장기적으로 PPI나 PCAB을 쓰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고 너무 장기적으로 먹으면 오히려 위축을 더 많이 시킨다. 쉽게 생각하면 부모의 그 의지에 의해서 의대 보내기 위해서 계속 공부를 시키는 것 하다 보면 아이의 창의성이 줄어들듯이 위분비를 계속 못하게 하는 PPI를 계속 먹게 되면 위분비는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이럴 때는 소화효소제에 글루타민이 들어있는 그런 제제를 저는 드시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글루타민은 우리 몸속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아미노산 중지기도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밥을 먹으면 포도당 상태에서 이 TCA 사이클에 들어가서 에너지를 만들지만 위화장에서는 글루타민이 그대로 들어가는 통로, 이 ACC1이라고 하는 통로가 있다 그래요. 이 통로에 의해서 글루타민이 바로 흡수가 되어서 위장의 에너지원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 속에는 아티초크와 같이 이단 분비를 도와주는 그런 성분, 또 서양 소나무 껍질 속에 있는 OPC 항산화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활성산소로부터 위벽을 지키고요. 또 마늘 성분이라든지 또 실리마린이나 이런 성분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위장 분비나 이담을 잘 지켜주면서 위벽을 재생을 도와주고 위에 에너지를 주는 이런 제품을 꾸준하게 먹으면 위축성 위염, 장상피 화생도 돌려주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또 한 가지 위축된 이런 변화된 위벽을 재생시켜주는데 좋은 영양소로서 콜라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콜라겐은 화상을 입었거나 어딘가에 염증이 생겨서 잘 낫지 않았을 때 먹어주면 복구가 굉장히 빠른데요. 마데카솔 성분에 들어있는 병풀 추출물이 콜라겐의 합성을 굉장히 도와주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콜라겐에 병풀 추출물이 들어있는 이런 제품 굉장히 위벽의 복구를 도와주는 영양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햄철을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장이 나쁜 사람은 장기적으로 음식을 잘 먹지 못하고 소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먹은 음식을 통해서 혈액을 잘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만성 혈 부족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이 위벽을 복구를 시키려면 혈액이 충분히 위장으로 가서 혈액이 잘 들어오기 때문에 위벽이 복구가 잘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합성 철분을 먹게 되면 위에 부담도 될 뿐더러 변비도 오기 때문에 위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합성 철분을 안 먹으려고 합니다. 미네랄을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탱탱한 오징어 살과 같은 이런 위장 상태가 돼야지 복구가 쉬운데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반짝거리는 오징어처럼 이런 상태에서는 내벽이 복구되기 어렵습니다. 근데 미네랄 제제를 충분히 먹게 되면 삼투압 조절을 잘하기 때문에 위벽에도 충분한 수분을 머금게 되겠죠. 이렇게
장상피하장, 위축성 위염 이런 심한 위장병을 가져서 오래되면 위암이 될 수 있는 이런 분들에게는 장기적으로 PPI나 PKF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소화 효소제 글루타민이 들어있는 제품, 그다음에 콜라겐이라든지 햄철 제제, 액상형 미네랄 제제를 드셔서 어려운 위장을 잘 케어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